자, 우리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간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하나 보시죠. 국가보안법이 만들 때인데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이거 뭐 경향신문인가요? 어느 신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뒷걸음질 친 겁니다.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뒷걸음질 쳤고요.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국가보안법이 황교안이 쓴 책이에요. 사진까지 나올 걸 그랬나요? 그리고 이제 58년도 이게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이사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폭력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무시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농성하다 끌려나갔는데 이때 농성 제일 세게 한 의원, 그러니까 피도 물든 데서 울분의 6시간을 그 제일 이렇게 이제 실려 나가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 국회의원이 누구냐? 대한민국 누가 지키니? 이철성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극우 정객으로 유명한 그 이철성이가 뭘 했어요? 이사파동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개혁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져서 막았었다 이거예요.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 타락해 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직 간첩이 양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 간첩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을 때예요. 국가보안법 없어도 간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현재 이거는 4.19가 나고 이제 4.19가 난 다음에 불고지죄가 들어가요. 그전에는 불고지죄가 없었어요. 불고지죄라는 건 내가 아는 사람이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신고 안 하면은 그래서 부작위 행위죠. 법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 근데 이거는 부작위 행위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혈육의 정을 끊으란 말이냐 이거 이제 말이 많았어요. 민속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으로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유명한 공안검사 한옥신이에요. 한옥신은 공안검사지만 그래도 공안검사들 중에서는 나름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뭘 했냐면은 4.19가 터졌을 때 이승만 정권에서 그거 3.15 부정선거 항의데모 터졌을 때 그 주머니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시신에다가 삐라 조작해서 자기네가 가지만 긁어갖고 공산혁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남노당 잔당 공산당이 한 걸로 조작을 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부산지검 정보부장 그때 공안부를 정보부라고 불렀는데 그걸로 가서 이거 아니야 이거 민주시민들이 데모한 거야. 이승만 정권이 공안 조작을 하려던 걸 막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안검사로서는 그래도 자세가 괜찮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옥신 검사가 연금된 거 아니야? 간첩 혐의로 계속 조사받고 환문 이제 소환돼서 조사받는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법을 딱 만들고 첫 번째 걸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종 사촌 동생. 어렸을 때 외가에서 같이 자랐어요. 같이 자란 한 입을 덮고 같은 방 쓰고 자란 동생이 북으로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찾아온 거예요. 하룻밤 같이 잤어. 그리고 야, 너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냐. 친형제 같은 사이니까 신고는 못하고 빨리 가라 했는데 북으로 38선 넘어 빨리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잡혔어.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당대 공안검사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한옥신이니까 봐주긴 했습니다. 잡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옥신이는 그게 코에 걸려갖고 나쁜 사건들 있죠. 설거지 담당이 됐어요. 인혁당 사건 그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난 다음에 인혁당 사건 항소심 전담 검사가 됐죠. 그리고 동백님 사건을 또 맡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바뀌었네. 두 번째 걸린 사람이 하필이면 법무차관이에요. 법무차관에 이번엔 친동생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법무차관은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어갖고 동생을 내보내고 동생이 안 잡힐 만한 타이밍.
그때 신고를 했어요. 내 동생이 왔다 갔다.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 이제 뭐 했는데 또 잡혔어. 근데 여기는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김영천이 불고지죄에 걸리진 않았죠. 불고지죄에 걸린 사람은 오하섭 교수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 유진온이니 뭐 그런 거 다 번역한 게 오하섭 교수죠. 이분 따님이 그때 작가로 유명했었던 오혜령 선생. 암에 걸리는 바람에 글 쓰는 걸 접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간증 그런 걸로 유명했고, 아드님이 그 오혜경 씨의 동생이 유명한 오수철 교수. 연대 교수랬죠. 근데 연대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내놓고 사회주의자예요. 여기. 사회주의 혁명연맹 뭐 그런 거 만들고 뭐 했었던 분인데, 그래도 연대에서는 잘라내질 않았죠. 연대에 그 아주 오래된 로열 패밀리가 있거든요. 오하섭 선생님이 그런 패밀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처남인지 매분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여기 오시면 어떡하고 하고 가라고 문간에서 쫓아보냈는데, 집에 들이지 않고 쫓아보냈는데 결국 이분이 첫 번째 구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고지죄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좌제 문제도 걸리는 게, 이게 전두환 때 쓰리허 중에 한 명이 허화평이죠. 그런데 허화평의 친동생 허화남이 간첩사건을, 일본 관련 간첩사건으로 그때 징역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두환 정권에서 연좌제 폐지하고 한 게 그런데 일정하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간첩의 역사, 뭐 간첩하고 프락치하고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건 국회에 남로당 간첩이 침투했다. 남로당 프락치가 침투했다. 이건 제가 그 유튜브에 반민특위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배경은, 국회 프락치 사건의 배경을 보시는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거죠. 그럼 국회의원 한 명인데 여기는 국회의원이 13명이 구속이 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반민특위를 만드는데 앞장선 의원들이고, 이 의원들 잡아놓고 반민특위 깨는 겁니다. 이 의원들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반민특위 쳤다가는 국회에서 난리가 날 테니까 국회를 먼저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잡혀가고, 요거는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반민특위 강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자세히 보시고요. 거기에 그때 이제 없었던 사진만 하죠.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따리를 들고 오는 여성을 은밀한 데를 검사를 해서 은밀한 데다가 이 많은 문건을 숨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했는데, 이 여인을 법정에다 증인으로 불렀는데 증인으로 신청을 안 받아줘갖고, 그 당시에는 정재한이라는 저 여성을 조작한 거 아니냐, 이 사진만 찍고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군법회의에서 사형했다는 그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정재한이라는 여성이 실제 있기는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조작된 사건으로. 저 파이프 물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김호익이라고, 그러니까 계보로 치면은 노덕수리가 있고, 그 밑에 최운하가 있고, 그 밑에 최난수와 김호익이 있는데, 그 김호익이가 그러니까 아마 좌익에 의해서 집무실에서 피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김호익의 제가 책이 있었는데 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김호익 수사일진가 하는 게 있어요. 국제 스파이 사건. 이름 붙여줬고.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렇게 영화화돼서 70년대 또 특별수사본부 뭐 광복 20년 그런 데서 단골 소재로 나왔던 거죠. 최근에 국회 프락치 사건 재판기로 미국 대사관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재판 경과를 자세히 모니터했습니다. 그걸 번역을 해서 재판 기록이 나왔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김두식 교수 잘 아시죠? 좋은 걸 많이 쓰는데, 김두식 선생의 법률가들이라는 아주 기막힌 책. 저도 지금 이제 거진 다 읽어가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고, 또 이걸, 저도 맨날 하는 게 사람 조사하는 게 주특기인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걸 어떻게 다 조사했지? 이런 재료가 이게 이렇게 조사가 되네? 관계 인맥 같은 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또 재밌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수임 사건이라고. 여간첩 김수임. 참 여간첩 하면은 또 주는 이미지가 달라지죠. 그냥 간첩하고 또 여간첩하고 주는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군사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당하고 이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 사진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화여전을 나갔습니다. 법정에선 뭐 여기 적색여간첩 김수임 가공할 매국행위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동거 중인 미 군정의 헌병사령관,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그랬으니까 미 군정 헌병사령관하고 같이 설림을 살았는데, 그래서 헌병사령관으로부터 첩보를 빼냈다. 그래서 저 헌병사령관도 조사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헌병사령관은 무죄가 됐고 김수임은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사형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베어드 파일인데 베어드라는 미군 대령을 조사한 게 한 1,000여 쪽. 이건 김수임 사건은 지금 아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KBS 인물현대사에서 지금 양선동 KBS 사장 하고 얼마 전까지 EBS 사장 지낸 장혜랑 PD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기획을 해서 만든 거고, 요거 연출은 누가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사진 뒤지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도 출연을 해서 몇 마디 했더라고요. 김수임이가 글재주가 있어서 37년도에 동아일보에 이렇게 크게 오빠가 병 걸린 얘기를 갖고 글을 썼고, 이거는 베어드 대령은 아니고 다른 선교사인가 뭐 하여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김수임이 걸리게 된 거는 이강국이라고 또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좌파 지도자, 경성제국대학의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인 이강국이 그리고 베를린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당대에 상당한 명사였는데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미 군정에서 조선공산당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서 박헌영하고 이강국이 체포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월북을 했는데 그 월북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근데 김수임이 한 얘기가 이강국은 진짜로 사랑했고 베어드는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안타까운 게 김수임은 남에서 간첩으로 죽고 이강국은 북에서 간첩으로 죽었죠. 그래서 참 이 커플이 사랑했던 그 두 사람이 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모윤숙, 여기는 장숙희. 남쪽의 대표적인 우파 정도가 아니라 극우파 문인이죠. 모윤숙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이 전숙희의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파라다이스 호텔. 우리나라 빠친코 제발. 전낙원이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친동생이죠. 친동생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 아마 출판사에서 요거까지 집어넣은 것 같은데, 마타하리라고. 그래서 여기 회상의 창가에서도 모윤석은 이승만의 최측근이었던 극우파인데, 김수임이가 왜 간첩이냐, 우리 후배들. 그러니까 이런 당시 모윤석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이 한번 간첩으로 찍으면 찍히는 거예요. 설려내질 못했죠. 김수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여성들 까불지 마라. 니들도 언제든지 간첩될 수 있어. 여러분, 미 군정 헌병사령관이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이제 미 군정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이제 권력 서열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똥개가 새로 들어서 권력 서열 정하는 그런 싸움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베어드와 이 사이에서 난 아들. 근데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갔죠.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못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아픈 얘기들. 연극과 영화도, 연극에서는
윤석화 씨가 김수임으로 보냈었죠. 이렇게 마타하리로. 정국은 간첩 사건. 정국은 언론인인데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반민특위에도 잡혀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좌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북에서는 스파이 영화 중에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국은을 모델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같지는 않고 다른 케이스가 있었는데 하여튼 당시에 이승만의 최측근인 양우정이 하던 그 신문사의 연합신문인가의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그 친일로 문제가 됐었지만 풀려나서 나름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 사형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담배.